네, 안녕하세요. 조던 HD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만 따로 이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가 우리가 매번 봤을 때 거진 비슷해요. 사실 다른 확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미묘한 차이. 이 정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알고 계시면 이강이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데,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라이트 팬들이 기사를 살펴보면 뭐 똑같은 기사인데 아주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점이냐 안 좋은 점이냐라고 따져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점이고, 이강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헷갈려요. 이강인의 상황이 지금, 이강인 선수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건지가 약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듣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보는 뉴스는 스페인 슈페르 데포르테에서 보도하길,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발렌시아의 입장은 현재 여러 갈래로 검토 중이며 이적 가능성은 있지만, 발렌시아와 이강인이 뭐 서로 재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이강인에게 바이백을 달고 뭐 이 선수를 내보내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인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데리고 있는 최고의 어린 재능 중 한 명입니다. 클럽의 목표는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이강인을 거의 출전시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강인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에 대한 결정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늦었죠, 벌써. 많이. 좀 늦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상하고 약간 기대했던 거는 벌써 다른 팀, 어디든 다른 팀으로 가서 임대를 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렌시아에 있고 여기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 것은 아직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이강인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였죠. 이강인이 워낙에 임대를 가겠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진작부터 차렸으니까, 지금쯤이면 다른 팀 가서 프리시즌 같이 뛰고 있고, 시즌 개막하면 이강인이 처음부터 선발로 나올 것이다, 나올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발렌시아에서 이 이강인을 내보내야 될지, 그러니까 임대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데리고 있어야 될지, 선수 측의 입장도 계속 들어보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쭉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강인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럽 유명 클럽들의 제의도 받았던 이강인의 가치는 심지어 그를 싱가포르 회의에서 주제가 되었으며, 발렌시아 본부에서도 지금까지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와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강인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이강인의 경기 출전 시간에 대해서 예측해야만 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다음 몇 주와 경기들이 이강인이 마르셀리노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이강인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써있어요. 이강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발렌시아는 그 방법을 원하고 있고, 1군 선수로서 더 많은 출전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지만, 다만 현재로서 그가 팀 구상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아야만 하며, 이강인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단 21분만을 뛰었고, 유로파 리그에서 36분, 컵에서, 그러니까 이 구강컵에서만 445분을 뛰었습니다. 특히 시즌 막바지에는 거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클럽 소스에 따르면 바이백 옵션이 달린 이적은 절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를 지키기 위해서 새 계약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클럽 측에서는 8천만 유로라는 바이아웃이
이강인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발렌시아 입장은 그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검토하고, 만약 이강인 선수에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라나다를 포함한 그를 원하는 여러 클럽들에게 임대 가능성을 급하게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읽어드렸고, 일단 이강인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할게요. 이 다음 뉴스는 잠시만요. 라스프로 비앙스에서 보도하길, 이강인에 대해서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의 나포세일 NFS 절대 팔지 않겠다 라는 스탠스를 주목하며 보도를 했습니다. 이강인은 뭐 판매 대상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펜코 거 번역하는 거 그들이, 예, 전 항상 이제 출처를 말씀드립니다. 네. 또 저런 거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당연히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일자별로 이렇게 나누죠. 나누면 뭐 최근 일자 뭐 6월달 거를 봐볼까요? 6월달에 뭐 6월 28일자 대본이죠, 이게. 네. 대본이죠. 보시면은 항상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는 밝히는 바이며,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락사나 에펙네이션. 뭐 이제 좀 뭐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1, 2, 3, 4, 5, 6님? 네. 뭐 6월달 거를 봐도 그렇고, 뭐 7월달 거를 한번 봐볼까요? 7월 9일 거. 네. 7월 9일 거를 봐도, 네, 항상 마지막 멘트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는 밝히는 바이며, 네, 항상 다시 밝혀드리고, 네, 뭐 궁금증이 풀어드렸어요? 답변을 해주셔야 이제 제가 이분이 궁금증이 풀어드렸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오늘자 지금 말한 거 뉴스를 봐볼까요? 네, 오늘자 말하는 뉴스도 봐보면, 네, 여기 보시면, 네, 펜코 축소통에 로멜 메이베님의 댓글인데, 네, 이렇게 다 출처를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뻘쭘했죠? 안 했을 줄 알았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안 했을 줄 알았죠? 약간 창피하죠? 네, 다음 이제 이 뉴스를 계속 이어 나가자면, 이게 위에 있는 사진은 스위스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이강인의 사진이며, 불과 1년 전 이강인은 재계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이 재계약이 2022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시즌 이제 이강인이 이 팀에서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으나 U20 월드컵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 토너먼트에서의 MVP와 함께 다른 팀들의 또 이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르셀리노는 이강인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확답은 뭐 이제 출전 시간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말하는 거겠죠. 이강인의 이적을 원하는 팀의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뛰고 싶어하며 불가능하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프로젝트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구단 수뇌부들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스위스에 있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올 정도로 중요한 회의들이었죠.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것은 이강인은 결국 NFS다. 그러니까 NFS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바이아웃을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한마디로 이강인인데 오케이 보내줄 수 있어. 그다음 뭐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강인에 대해서 뭐 이적 협상을 절대 이적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선수를 원한다면 바이아웃 8천만 유로를 내고 데려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일단은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뛰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뭐 흘러간다 한들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남아 뛰어도 뭐 저번 시즌보다 저번 시즌 리그에 30분도 안 뛰었는데, 리그에서만 보면 그거보다 많이 뛰겠지 사실. 뭐 그거보다 못 뛰겠어요 설마.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강인의 이적을 원하는 팀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이아웃을 내고 데려가는 것밖에 없다. 8천만 유로를 내고 데려가는 것밖에 없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클럽이 만약에 이강인에 대해서 8천만 유로를 지불한다고 가정해도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강인이 이제 이 1군에서의 뛴 시간이 너무나도 적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이제 정말 만약에 유망주한테도 지금 최대로 많이 들어가는 금액들? 유망주한테? 한 600억? 700억 정도? 그러니까, 근데 그 유망주들도 결국에는 1군에서, 1부 리그 1군에서의 보여준 모습이 각자의 리그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 1부 리그에서 최고로 좋은 활약, 그 다음에 최고의 좋은 재능을, 그리고 최고의 좋은 포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그, 주앙 페리스처럼 뭐 1700억에도 이적할 수 있는 게 사람 일이긴 하지만, 이강인은 1군 무대에서 뛴 게 사실 너무나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적은 당연히 바이아웃을 낼 팀은 없고, 그러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뭐 1군에 올라왔지만 못 뛰어도 뭐 다른 데 나가서 좋은 이제 대회에서 활약을 펼치고 돌아와서 이제 1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앙 펠리스 1700억. 네. 이런 상황들이 이강에 대한 그 상황도 과정이다, 과정. 이라고 이제 뭐 이 기사에서 써 있더라고요. 일단은 8월 8일 이적 시장이 닫히는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해서 기타 31개 리그의 팀에서 이 금액을 지불할 팀이 없을 것입니다. 뭐 일단은 이강인이 내년 2월 19일 이 생일이 지나면 이제 만 18세가 되는데, 그런 이강인을 압박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강인 측이나 그 다음에 이 발렌시아 측이나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질 예정이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상황이 너무 늦었는데 이거를 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물론 이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 휴가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강인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자라는 건데, 이강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더 생각할 게 있을까?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여기서 더 생각한다고? 아니, 물론 그 상황상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이 선수에 대해서 최대로 좋은 이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사흘 나흘이지. 지금 복귀해가지고 벌써 이제 거의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국에는. 응? 이강인이 휴가 갔다가 복귀하면서 뭐 저번 주 월요일 복귀했으니까 뭐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끝나고 다른 데에서 지금 벌써 새롭게 인사하고 황의조처럼 신고식 남행요차 하나 때려 부르고, 벌써 훈련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이제 어느 팀에서건 지금 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아무런 결과 없이, 바뀌는 거 없이 꾸준히 쭉 가고 있다고. 그죠? 손흥민이 25일날 맨유랑, 근데 그 경기는 중계가 약간 딜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죠,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따져서 이강인이 스위스에서 전지훈련과 프리시즌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고, 이 프리시즌에서 발렌시아에서 자리를 얻고자 하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거치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 시즌의 포지션 변경이나 뛴 시간들, 그리고 이 마르셀리노 성격에 이강인이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시즌 이강인이 뛰고 싶지 않았던 자리에서 뛰면서 포지션 변경이나 그 다음에 너무나 적게 뛴 시간들, 그리고 마르셀리노의 성격, 이 성격에서는 사실 뭐 전술적인 변경이나 다른 유동적인 또 능동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뭐랄까 감독의 능력? 그러니까 이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다른 이제 전술을 쓰면서 뭔가 좀 이 감독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감독에 대한 이제 그런 거지, 능력 기본적인. 근데 이제 마르셀로는 너무나도 이제 포포투만
고집하고 전술 변경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강인이 뛰고 싶어하는 자리에서의 기회는 사실상 주어질 수가 없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강인이 힘들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러나 지난 시즌 모든 구단 스태프들은 축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특별함을 갖는 자신감, 그 다음에 에고를 가다듬는 일이 더욱더 나아지는 선수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돕는 것이 코치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클럽 선수들은 구단주인 피터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피터림, 이 구단주, 이 아저씨, 뭐 이 아저씨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뭐 갑을 논박이 있습니다. 뭐 이강인이 아시아 사람이라 뭐 견제가 들어간다. 뭐 아니면 이제 이 마르셀리노에 너무 전폭적인 지원만 해준다.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소설 뭐 이런 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찌라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데 그것도 다 이제 뭐 이강인에 대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이 다음은 스페인 마르카가 보도하길 발렌시아는 이강인에 대한 지난 시즌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메스타야에서 성장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출장 시간이 보장될 때만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는 2018-19 시즌 그들이 행한 실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이 2019-20 시즌 얼마나 출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강인이 출장 시간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는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강인을 투입하는 것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이고 이강인은 경험만 쌓을 수 있다면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을 원하는 임대를 원하는 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현재 이강인은 너무나도 뛰길 원하고 있으며 발렌시아는 발렌시아는 그가 성장하길 원하고 있고 임대가 제일 나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라리가에서 출장 시간을 얻을 수 있는 낮은 순위의 팀을 찾을 수가 있고 앞으로 2주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양측은 메스타야를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이강인의 계약이 3년 남았기 때문에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은 이강인이 급하게 발렌시아를 떠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좋게 말은 방지고 팬들 입장에서는 족쇄같이 느껴지겠죠. 네. 물 좀 알겠어요. 탄산 잠깐만 먹을게요. 이러한 클럽의 전략은 분명하며 이것은 마르셀리노 감독도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정기적으로 출장 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성장을 위해 임대 갈 확률이 제일 높지만 아직 그것도 양측 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자 뉴스 나온 이야기에서도 이강인을 임대를 보낼지 남길지 선택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뭐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강인 측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예요. 확실하게 나 얘를 남겨서 우리 팀에서 쓰겠다. 이강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뛰지 못할 수 있지만 이강인을 좀 더 많은 자원으로 다른 이강인 선수에게는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좀 많이 뛸기면서 우리 팀에서 나는 이 선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강인이 뛸 자리가 없다. 이강인이 좋은 선수지만 그 자리를 메꿀 만한 선수들이 있고 이강인이 원하는 포지션에 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임대를 좀 빠르게 결정해 주거나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주면 이강인 측에서 만약에 설령 저기서
뛸 데가 없다 우리 구단에서 1년 임대 갔다 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강인 측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매물지에서 중에 가장 좋은 데로 가겠죠. 가장 원하는 대로. 그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정을 구단도 확실히 못하고 구단은 이제 마르세유에게 떠넘기면 마르세유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약간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백업용으로 데리고 있다는 것도 이 선수가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진짜. 이해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빨리 임대를 안 쓴다고 이제 고지를 해주고 임대 갔다 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쓰겠다고 하고 확실하게 좀 스트레스를 가져가든가. 응?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드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펜코, 그러니까 에펜코리아 추석통에서 로렐 메이베리님의 댓글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에게 바이아웃을 높게 설정해놔서 이강인의 미래를 막아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발렌시아가 일방적으로 바이아웃을 높게 설정한 것도 아니고 구단과 선수, 에이전트 모두 동의한 계약이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이아웃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뭐 지금 리카 에르난데스는 바이아웃으로 미넨으로 갔고 로드리는 바이아웃으로 맨시티로 갔고 그리즈만은 바이아웃으로 이제 바르셀로나 갔죠. 결국에는 핵심 선수 공소미를 다 바이아웃으로 뺏기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봐도 사실 이강인에 대한 이 바이아웃 설정은 높게 보일 수 있으나 호구짓으로 이제 선수를 뺏기는 그런 이제 상황을 방지하고 싶어 했을 테고, 발렌시아가 또 바이아웃을 높게 걸어서 선수를 걸어두는 건 이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뭐 1억 유로도 있어요. 심지어 이강인과 비슷한 나이대에 1억 유로나 8천만 유로나 이강인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또 좋게 얘기하자면 이강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 에이전트 모두가 이거 상황을 이해한 조항일 수도 있고, 현재 발렌시아는 이강인 말고 다른 유망주들에게도 전부 바이아웃을 8천만 유로에서 1억 유로까지 걸어 두었고, 과거 이스코와 같이 선수를 어렵게 뺏기는 케이스를 다시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클럽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즌 이강인이 바이아웃 8천만 유로로 올라가자마자 벤치에 박아두고 기용을 안 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강인이 1군 계약과 그 기간 동안 맞물려가지고 곤살로 게데스, 콘도그비아 부상에서 복귀하는 시점에 이강인을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을 더 쓸 수가 없는, 특히나 게데스가 복귀한 게 너무나 컸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땜빵용 선수로 알라베스에서 소브리노를 영입해서 이강인 자리가 없어져서 클럽의 선택이 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1군에 자리도 없는데 이강인에게 그 계약을 승격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승격시켜서 그 이제 성인 계약을 하지 말고 B팀에 남겨서 차라리 경기라도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발렌시아에서는 워낙에 부상자들이 많았고 그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 이강인의 자리가 없을 것을 고려해서 발렌시아에서 먼저 이강인에게 B팀에 남을래? 아니면은 1군 팀으로 승격을 시켜줄까? 라는 이제 뛸 곳에 대한 이제 선택권을 줬었고, 선수의 선택에 어떠한 개입도 발렌시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에이전트는 1군 승격을 요구했고 그렇게 1군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강인 선수도 1군에서의 경쟁을 모색을 했던 것이고, 선수도 그 다음에 구단에서 선수에게 B팀에 남아서 좀 경기 뛰는 것을 뭐 하겠냐, 아니면은 이제 1군에 올라와서 경쟁을 해보겠냐, 그 사이에서의 이제 이강인의 선택은 경쟁이라고 뭐 결국에는 결론을 지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죠. 안 쓸 거면 임대라도 보낼 것이지 왜 안 보내주는 것이냐 라고 이제 많은 팬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발렌시아도 심지어 발렌시아도 원하는 것이 이강인이 임대를 갔다 오는 것이래요. 구단에서는 이제 이강인에게 팀을 추려줬는데, 그 추려준 팀들을 보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에스파뇰, 뭐 오사수나, 그 다음에 뭐 그라나다, 그 다음에 뭐 레반떼 이런 팀들이 있고, 이 팀들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강인이 좀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뛸 수 있는 팀들.
뛸 수 있는 팀들. 결국에는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강인이 이 팀들에 대한 완전한 거부라기보다는 이강인이 이 챔피언스 리그나 그 유럽 대항전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팀의 수준에 대해서 발렌시아에 남는 걸 자꾸 생각하나 봐요. 네. 자꾸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도 봐요. 그 전에 뭐였냐면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원래 이강인 선수가 이 8천만 유로 계약하기 전에는 245억 정도? 그 정도에 이적할 수 있는 바이아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1군 성인팀 계약을 하기 전이고, 성인팀 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재설정한 것이죠. 네. 그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었지만 그 뭐 245억이라는 금액도 큰 금액이니까 유망주에게 쓰기에는, 그죠? 쓴 금액은, 쓸 수 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다른 구단들도. 근데 그 당시 이강인은 정말 말 그대로 유망주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나는 오히려 체감적으로 지금 이강인의 능력을 보고 1,000억을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이강인을 보고 245억을 줄 거냐 했으면 나는 차라리 지금 이강인의 능력을 보고 1,000억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진짜 이강인이 보여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야 한국인이고, 우리야 이제 이강인에 대한 뭐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의 좋은 이제 비디오를 계속해서 꾸준히 봐왔고, 이강인이 어떤 선수인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했지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이강인에게 1군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그쵸? 성인팀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땐 나이가 더 어렸지, 지금보다. 한두 살이 더 어렸으니까. 그런 선수에게 245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데려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때도 바이아웃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구단에서 추려준 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강인은 그러니까 좀 더 수준이 높은 데서 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강인이 뛰는 걸 선호하니까 당연히 임대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래, 그렇게 수준 높은 팀을 뛰고 싶다면 아약스 같은 팀도 원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보는 거 어떠냐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강인 측에서는 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수, 뛸 수 있는 경기수. 오늘 크로스 연습만 시켰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마다 달라. 기사마다 어떤 기사는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팀을 제공해줬고 그 팀을 고르면 되는데, 이강인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좀 수준 높은 팀에서 뛰고 싶어한다, 뭘 하고 싶어한다 하면서 이강인이 이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 뉴스를 받아들이면, 이강인이 좀 욕심이 있나? 이강인이 좀 더 좋은 팀에서도 주전을 뛰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이강인의 저번 시즌 막바지, 그러니까 저번 시즌 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왼쪽에서의 이강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왼쪽도 이강인은 원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강인이 그 왼쪽 자리를 뛰라고 했을 때도 이강인이 많이 힘들어했고, 심지어 힘들어했고, 또 어린 나이에 여러 포지션을 이제 잠깐 땜빵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곳에 이제 포지션 변경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이 그 새로운 포지션의 이해와 그리고 원래 자기가 원했던 그 이제 뛰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보다 훨씬 내려앉아서 그래도 왼쪽 자리에서 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강인이 불만도 있었고, 그거는 우리의 불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막 이런 불만적인 섞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뛰는 것도, 왼쪽 왜 뛰는 거야? 왜 뛰기게 하는 거야? 거기에 뭐 어차피 이강인 전에 체리셰프 있으면 체리셰프 쓸 건데, 뭐 세 번째 옵션인 거 아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뭐 중앙이나 다른 데 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찰나에, 시즌 막바지에, 그러니까 시즌 좀 이렇게 한번 템포가 쉬고 휴식기가 들어가고 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이강인을 가끔씩 오른쪽으로 쓰더라고요. 이번에 그 이강인이 저번에 모나코랑 졌나? 그때 경기가? 모나코 맞죠? 스위스에서 붙은 팀이. 근데 거기서 이제 이강인 체리셰프를 이해해준다고? 그럼 뭐 왼쪽에 두겠다는 얘기네? 투톱이어도 왼쪽 투톱? 뭐 일단은 뭐.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또 시키는 거예요. 오른쪽을. 갑자기. 그래서 오른쪽을 또 계속해서 오른쪽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좌우
좌우 와이드 미드필더를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모르겠어요. 이강인이 이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생각해 보잖아요. 이강인이 과연 임대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강인이 과연 이제 팀에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이강인이 못 갈 것 같아요. 한 7대3 정도로. 너무 늦은 것 같아. 이 프리시즌도 너무 늦었어, 지금. 벌써. 다른 팀들은 더 빨리 시작했거든요. 다른 데는 더 빨리 시작했고, 그리고, 저번 시즌 발렌시아 초반기에 다 생각나실 거예요. 엄청난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팀의 성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뭔가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점점점 후반기에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강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좋은 결과로 끝났지만, 저번 시즌 생각해보면은, 마르세노 감독은 돼도 안 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도 4-4-2 안에서 이 전술적인 변형이나 아니면 이 세밀한 이 전술 변경으로 약간의 선수의 그러니까 4-4-2지만 그게 4-4-1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따라서, 그죠? 이 4-4-2에 관련돼서 있을 수 있는 전술적인 변경은 다 그 안에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포메이션 자체가 이강인에게는 이강인도 쓸 수가 있겠지. 근데 그 들어가는 자리 자체가 너무나 그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지 같다고. 그러니까 안 쓸 거면 빨리 임대를 보내주던가. 제가 말했잖아요. 좀 확실하게 스탠스를 가져가서 이강인 측에게 이번 시즌은 일단 팀이 다 구성이 됐으니까 임대 갔다 와서 다음 시즌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빨리 얘기해줘서 임대를 빨리 떠날 수 있게, 선수도 마음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선수도 얘도 나이가 어리고 아직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아직 애기잖아요. 물론 이 선수가 플레이에서는 아직 성숙하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럼 좀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보내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그냥 좀 말해서 어떻게 쓰겠다라고 아예 강압적으로 가든가, 감독같이. 이거는 사람 어떻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래는 임대 얘기 먼저 발렌시아 꺼냈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한 게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도 그냥 묵묵히 하는 것 뿐이지, 이 선수도 어린 나이 얼마나 이 지금 상황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보내준다는데 강인이가 싫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기사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를 보시고 이제 물어보신 건데, 이강인 측에서도 이 자신들이 임대를 보내준다 해서 임대를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 갈 팀이 어떤 팀인지, 임대 갈 수 있는 팀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팀인지.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격한 팀을 간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승격한 팀 좋지. 승격한 팀 가면은 일단 기회도 많이 받을 테고,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은 승격한 팀은 항상 패배에 쩔어 있다고. 물론 승격한 팀이라고 맨날 맨날 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 저번에 풀럼을 생각해보자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몇 명 영입이 됐었죠. 좀 주급도 높고 커리어도 좋았던 그 선수들이 풀럼에 와서 뛸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똑같아요. 이 승격한 팀이 아무리 2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왔다 해도 1부 리그라는 어려운 이제 강한 팀들의 압박 속에서 거기서 매번 연패? 그러면서 위닝 멘탈리티는 무너져 있고, 많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집중하지 못하는 경기력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얻어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많이 뛰는 거 얻어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강인이 과연 원하는 만큼의 배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기사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강인 측에서 말하는 거, 이강인 측이 안 가는 거 아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강인 측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뛰면서 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강인 지금 조금 더 지금 제공된 팀들보다는 높은 클래스의 팀을 원하는데 높은 클래스의 팀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없는 것도 아닌데 그 팀은 이강인에게 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 보장이란 건 발렌시아만, 그러니까 이강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발렌시아도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 좀 황의조 나이에 황의조가 독일에서 원래 오퍼가 왔던 거는 되게 독일 하브리그 금액도 되게 많이 뭐랄까 좀 낮추고 이적하려고 했었는데 보르도라는 아주 뭔가 유럽 리그에서 수준이 있는 빅리그라 불릴 수 있는 프랑스 리그 안에서의 좋은 팀이고 재정적으로 윗받침이 돼주고 이런 팀에서 황의조에게 간바 오사카가 받는 연봉을 그런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데려갔기 때문에 뭔가 이해타산이 딱 맞은 팀으로 이적하게 된 거예요. 선수라면 이 한 번의 임대도 한 번의 이적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1년이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신과 잘 맞을 수 있고 내 축구 스타일에 잘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더 들어맞을 수 있는 팀을 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툭하니 발렌시아에서는 임대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강인이 안 가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좀 복잡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직장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직장을 이직하는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이강인보다 한 살 많은 토란 페레스는 뭐 일단은 저번 시즌에는 이강인이랑 비슷했고 그 다음에 저번 시즌은 이강인에 비하면 근데 페란 토레스도 솔직히 말하면 땜빵을 좀 많이 했어요. 뛴 시간은 저번 시즌보다 많았지만 저번 시즌 뛴 거 보면은 진짜 약간 땜빵용으로 나와서 뛴 것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페란 토레스의 멀티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그거야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좀 페란 토레스 나도 그렇죠. 네. 근데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뛰게 된 건 맞아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뛰게 된 건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 레반테가 이강인을 원한 것도 맞고 뉴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반테가 이강인의 경기 수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레반테가 뭐라고 해야 되지? 레반테가 이강인이 원하는 포메이션을 쓰는 팀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대요. 저는 레반테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레반테에서 좀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레반테를 간다 한들 무조건 장밋빛 인생은 아니다. 그치, 맞아요. 월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란 토레스는 사울처럼 여러 이제 자리에서 뛴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땜빵용 뛴 것도 맞는데 그래도 페란 토레스에게는 사사이라는 포메이션이 잘 적응할 수 있고 이해가 좀 되는 포메이션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스타일에 맞는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강인은 사사이에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안 맞는 자리에 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사사이에 적응 못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축구 전술이 사사이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전술에 이해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상관없는 자리에서 뛰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 왼쪽에서 사람들이 아예 상관없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뛰면 이강인이 뭘 할 수 있어? 하니까 오른쪽으로 돌렸어 심지어. 근데 물론 오른쪽으로 주포로 돌린 건 아니지만 땜빵을 뛰더라도 또 오른쪽으로 돌렸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강인에게는 자꾸 좌우 윙으로만 뛰게 하니까 YDS만 뛰게 하니까 이강인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거예요 지금. 알게 모르게. 본인이 말했어요 본인이. 힘들다고. 얘가 우리 항상 유럽에서 뭐라 말하니까 유럽 축구 다녀온 사람 뭐라 말해요. 축구는 즐거워야 된다. 축구는 즐거워야 돼. 얘가 즐겁겠냐고 정말. 얘가 뭐가 즐겁겠냐고. 왼쪽에서 뛰는 거 힘들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는 사람인데 그래도 뛰라고 하면 또 뛰고 그래도 곧잘 해요. 얘가 이강인의 문제는 축구 센스가 좋은 거야. 축구 센스가 좋아가지고 뛰라고 하니까 곧잘 뛰니까
뛰가는 거라고. 차라리 더럽게 못했으면은, 야, 안 되겠다. 딴 데 갔다 와. 이렇게 하겠는데, 뛰라고 하면 또 뛰어요. 보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감독이 이걸 놓칠 못하는 거, 손에. 놓지 못한다고. 답답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강인 사태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가 U20 월드컵 봤을 때 졌지만 이강인이 골든볼 탔을 때 와! 그래. 이건 이겼다 하면서 이강인이 이겼다라고 말한 그 제 속뜻은 뭐였냐면 골든볼 아무리 요즘에 많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뭐 골든볼에 참여하지 않고 뭐 옛날보다 뭐 좀 약간 그런 대회 수준 이런 게 또 좀 떨어져 쳐도 골든볼이라는 거를 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커리어에서 평생 따라다니는 이 골든볼 어린 선수가 이 골든볼 탔을 때는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재능이 출중하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그 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타게 된 것 참 복이다. 왜냐하면 다른 팀으로 이제 임대를 떠날 때 어떤 팀이건 이강인을 왜 데려왔냐고 얘기했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난 되게 좋았어요. 정말 좀 이강인이 이제 1군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꼬일 줄 알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상황이 꼬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강인이 결국에 이강인도 내 생각에는 임대 갈 수 있는 클럽 중에 이강인의 마음이 드는 클럽이 있었다면 이강인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어떤 조건에 이 팀은 수준이 높으면 이게 좀 부족하고 이 팀이 수준이 낮지만 또 이런 게 불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잔류의 목전에서도 이강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에이전트가 말 그대로 잘 물어오거나 진짜로 말 그대로 잘 이강인의 이제 원하는 그런 조항을 생각해서 잘 물어오거나 뭘 좀 하는 것도 저는 에이전트 탓만은 할 수 없겠지만 에이전트도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하다.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죠. 선수가 제일 답답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웃긴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로 임대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듣고 싶은 건데 지금 정작 나오는 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 뭐 재계약 안 한다 뭐 이강인 나포세일 뭐 이런 것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강인 지금 뭐 팀을 떠나려 이적하려거든 무조건 뭐 바이아웃으로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예 상관없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 그 마르셀로가 힘이 세요. 발렌시아에서 원래가 단장이 뭐 마르셀로 감독이 뭘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원래 마르셀로는 발렌시아 힘이 세요. 왜냐면은 힘이 셀 수밖에 없지. 챔스 보냈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구강컵 바르셀로나 그 이기고 우승했지. 근데 힘이 없을 리가 없지.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전부터 마르셀리노 감독의 선택에 결정이 있어야만이 이강인이 떠날 수 있다. 이 팀을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마르셀리노가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한 거라니까 답이 없어. 지금 상황. 임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의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관련된 임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보도할 게 언론에. 그냥 이전에 이강인이 U20 월드컵 가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거기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어. 진전된 게. 아니 산티미나도 완전 이적이야. 산티미나도 완전 미적이고 막시고메스는 완전 이적이지. 산티미나 내가 알기로는 3년인가 4년 계약했거든요. 쓸테고요. 그래,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다만 알아서 하겠지라고 약간 좀 생각하기에는 이강인의 재능을 우리가 많이 봐버렸고 또 많이 기대를 하는 거고 일부 리그에서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뭐 공격수의 유럽 진출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지만 이강인처럼 공격형 미들에서 좀 더 뿌려주는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선수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 뭐 그냥 미드필더로는 기성용이 한번 좀 쩔었던 시즌이 있으니까 뭐 그때 즐거웠죠. 그때도 지금 생각하면 즐거운데 이강인은 얼마나 즐겁겠냐고.
얼마나 재밌겠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요, 저는.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는 분들 중에 빨리 1군에서 나와서 막 임다수께 이거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남아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이 자리가 있거나, 그리고, 발렌시아 남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에는 발렌시아가 너무 좀 탄탄해, 팀이. 팀이 탄탄하다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공격 자원에서도 많은 선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의외로. 뭐 가메이로, 호드리고, 그 다음에 막시 고메즈, 뭐 이런 선수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들어가고 뭐 이 좌우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솔직히 이강인이 이 팀에 남아 있으면 돼야 한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 팀이 괜찮은 팀이라니까요. 생각보다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팀이에요. 발렌시아가. 그 마르셀로가 그 결국엔 저번 시즌 막바지에 잘 써먹은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다 이거죠. 상황이. 웃으면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많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튼간에 이강인에 관련된 가장 최근 뉴스까지 가져와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답하죠? 나는 답답한 게 막 이강인의 상황도 답답하지만 솔직히 좀 빨리 결정이 돼서 이 선수의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물론 뭐 저번에 그 모나코하고 이제 스위스에서 친선전 했을 때는 선발로 나와서 잠깐 제가 보면서 그 눈이 전반전에 즐거웠죠. 오늘도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그 시온이라는 스위스 클럽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선발로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강인 선수가 이 U20 월드컵 때 좋은 감각을 가지고 상까지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이 다음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해인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결국에는 뭐 마르셀리노 그다음에 발렌시아 이강인 측이 이 3일체가 딱 맞아서 남든가 가든가 했을 때 가더라도 뭐 원하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고 남더라도 좀 저번 시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봐야죠. 오늘 한번 새벽에 어떻게 쓰는지 진짜 봐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발렌시아 홈페이지에서 중계해주죠.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좀 약간 버벅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홈페이지에서 저번에도 중계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한 것이며 많은 분들이 또 펜코에서 노력해 주시고 락사나 그 다음에 에펜네이션에서도 기사를 올려주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출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떡할 건 없지. 네. 버퍼가 심하죠, 그죠? 저도 그때 잠깐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끊기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